안녕하세요. 2학년 B반 신슬기입니다. 지금부터 세그먼트 어태치먼트에 대한 12주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어태치먼트란 분할 어태치먼트로서 치과 보철 분야에서 교이치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치료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술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훌륭한 임상적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진단 시 교이치로 수복하고자 할 때에는 지대치 상태를 세심하게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 지대치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불량할 경우에는 후에 어떠한 이유 등으로 지대치나 교이치가 상실될 것인가를 감안하여 보철물의 일부가 미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분할 어태치먼트를 스트레스 브레이커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리고 치과 사전에 의하면 스트레스 브레이커는 교합력을 가채성 의치에서 지대치에 전달하기 위한 탄성 레스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탄성 및 가철성이라고 하는 설명을 무시한다면 일단 납득할 수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 교이치의 분할식 어태치먼트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치과보철 치료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기계적인 유지력이 우수하며, 둘째, 평행하지 않은 지대치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과다한 지대치 삭제가 불필요하고, 넷째, 가철성으로 제작할 수 있고, 다섯째, 구강 위생이 우수하고, 여섯째, 시멘트 접착이나 분리할 수 있도록 분할로 제작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미래의 지대치를 살릴 수 있다는 일곱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픽스드 리무버블 브릿지 워크에 사용되는 장점입니다. 세그먼트 어태치먼트, 픽스드 브릿지 워크, 그리고 논 패럴 어부트먼트, 픽스드 리무버블 브릿지 워크, 컨버션 커퍼빌리티 등. 첫 번째, 어, 분할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으로는 지대치들 간에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나 교위치가 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지대치의 각도가 다를 경우 원피스로 제작을 하게 되면 애초에 삽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혹은 삽입을 하게 만들려면 하나의 지대치 경사되어 있는 7번의 모습이 보이는 이 지대치를 과도하게 치즈를 삭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운데 중간 교위치 부분에 분할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해서 삽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 이렇게 롱스팬 브릿지워크에서 분할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적응증으로는 첫째, 결선 치아가 구치부에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성 교위치보다는 잔존 치조대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철성 국소위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분리식 교위치는 독립된 개개의 치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합치가 없는 경우에 이용하려면 연결 고위치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지대치의 동의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연결 교위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적응적으로는 두 가지, 그리고 비적응적으로는 총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픽스드 리모버 브릿지워크의 비적응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선 치아가 구치부에서 3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대합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지대치의 동의도가 아주 심한 경우,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앞에 지대치가 경사도가 다른 경우, 혹은 롱브릿지일 경우에는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그먼트 브릿지의 제작 시 고려사항입니다. 분할식 교이치 제작 시 고려사항으로는 플라스타 슬라이드나 튜브락과 같은 어태치먼트는 분할식 교이치나 국소위치의 보조 유지 장치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이는 유지력을 조절할 수 없는 비조절이기 때문에 국소위치의 주 어태치먼트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플라스타 슬라이드나 튜브락 등과 같은 어태치먼트 중에서 규격이 작은 것은 전치부에, 규격이 큰 것은 구치부에 이용을 하여 하며, 셋째, 첨형의 플라스틱 도브테일 PD 어태치먼트는 구치부에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세그먼트 브릿지워크의 제작 시 고려사항입니다. 중간에 지대치가 있는 고정성 교위치에서는 안테리얼 세그먼트의 원심 쪽에 피메일을 위치시키고 포스테리얼 세그먼트의 근심 쪽에 메일을 부착시켜야 합니다.
정밀 냈을 때 피메일 파트는 중간지대치의 원심에, 그리고 메일 파트는 가공체 근심에, 메일은 가공체 근심에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치의 장축은 쉽게 근심으로 경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직으로 작용하는 교합압은 근심으로 향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대구치의 98%까지는 교합압이 작용했을 경우 근심으로 경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메일 파트가 중간 지대치 원심에 있다면 대구치가 근심으로 경사졌을 경우 메일 파트가 피메일 파트 내부로 삽입되어 양자를 강고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메일 파트 쪽이 중간 지대치 근심에 있다면 대구치가 근심 경사되었을 경우에는 메일 파트에서부터 위로 떠오르고 연결이 느슨해지며 장기적으로 연결 기능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 교위치가 상실되기까지 합니다. 즉 교위치 거리가 길면 길수록 원심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은 크고 근심 크라운의 원심 마진도 빨리 느슨해지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치아의 보철물을 할 경우나 그 지대치의 평행성이 나쁜 경우에는 많은 키앤키웨이가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키앤키웨이를 만드는 경우 완합을 고려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메일 파트, 피메일 파트의 모양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치아를 교합에 의한 이동, 변이를 고려한 설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번 브릿지 구멍 내에 장착된 메탈 코핑입니다. 현재 이 5번 브릿지가 이 세그먼트 어태치먼트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지대치인 제2 소구치가 지렛대 풀크럼으로 작용하여 전방의 전이치관지 빠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견치와 제2 소구치 그리고 제2 대구치를 지대치로 하는 보철물을 고정성 교위치로 제작하였다면 중간지대치인 제2 소구치가 지렛대의 받침대로 작용하게 되어 전방의 견치관이 빠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접착되어 있는 시멘트가 녹아 결국에는 지대치의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2소구치의 원심에 어태치먼트 휘메일을 부착시켜 분할식 교위치로 제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태치먼트는 스트레스 브레이킹 액션을 할 수 있으며 대구치에 가해진 교합압은 소구치부에 과도한 힘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대구치에 압착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교합압은 전치부보단 구치부 쪽이 조금 더 센데, 이렇게 롱 브릿지를 원피스로 제작을 한다면 음식물을 저작하거나 또 발음을 할 때, 특히 음식물을 저작할 경우 교합압이 구치부 쪽이 더 세기 때문에 풀크럼 지렛대 받침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지렛대 받침대가 가운데 제2소구치 부분 정도가 지렛대 받침대로 작용을 하게 되어 구치부 쪽에 힘이 가해지면 저희 견치관 5번 브릿지의 제일 첫 번째 쪽에 있는 견치가 자동으로 들리는 오프너처럼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견치관 쪽이 제2소구치나 견치관 쪽에 그 시멘트가 녹아서, 혹은 도제일 경우 도제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시멘트가 녹으면서 견치관 쪽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원심 방향 쪽에 가운데 제2 소구치 원심 방향 중에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해주게 되면 그림처럼 어태치먼트로 인해서 교합을 할 때, 그러니까 저작을 할 때라든지 음식물을 씹을 때 교합압이 구치부에서만 그 힘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앞에 견치나 아니면 제1소구치부 그리고 가운데 중간교위치인 제2소구치 쪽에는 이렇게 큰 교합압이 가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대치에 문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시멘트가 녹아 보철물이 탈락된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시그먼트 브릿지의 제작 시 고려사항 중에 테이퍼드 타입은 구치부에서만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플라스틱 도브테일, 현재 보시는 것이 플라스틱 도브테일 PD 어태치먼트입니다. 자, 처명의 어태치먼트는 견치 부위에서 뒤틀리는 힘이 메일이 제대로 안착되어 있지 못하여 기능이 제대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평행형의 어태치먼트는 견치 부위에서 뒤틀리는 힘이 가해져도 평행 쪽에서 직방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쪽은 메일이 제대로 안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고, 평행형 어태치먼트는 저항을 하기 때문에, 측방으로부터 저항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고정성 브릿지에 있어서는 중간 지대치가 회전 방향의 지점이 된다. 이 말은 아까처럼 교합압이 센, 이게 그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지 않은 그냥 5번 브릿지로서 볼 때, 어, 보게 된다면 저작을 할 때 구치부 쪽에 힘이 가해지면서 그 가운데 있는 제2소구치 부분, 그 가운데 있는 중간 지대치가 회전의 방향이 돼서 오프너의 원리처럼 오프너의 원리처럼 앞쪽 전치부 쪽에 있는 교위치의 탈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대치 상에 연결된 브릿지 연결장치가 브릿지의 회전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는 아까도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가운데 있는 중간 지대치가 회전 중심의 회전 운동의 중심이 돼버려서 전치부에 있는 교위치를 지대치에 그 힘을 가해 뭐 탈락될 수 있다거나 뭐 보철물이 파손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원심 방향의 그 제 중간 지대치의 원심 방향의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해줌으로써 아무리 교합업이 있더라도 그 원피스에 비해 그 가운데 회전 방향 운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원피스로 제작했을 때에 비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는 사진입니다. 중간 지대치의 원심에 설정된 가동성 연결 장치입니다. 지대치가 근심 방향으로 경사하면 메일 파트는 피메일 내부로 침하게 됩니다. 가동성 연결 장치를 중간 지대치 근심에 설정할 경우, 지대치의 근심 방향으로 경사되면 메일 파트가 피메일 파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원래 치아는 대구체 98%가 교합압이 작용했을 경우 근심으로 경사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피멜 파트가 중간 지대치의 원심에 있다면 대구치가 근심으로 경사졌을 경우 메일 파트가 피멜 파트 내부로 삽입되어 양자를 강고하게 연결시켜 주는데, 반대로 피멜 파트 쪽이 중간 지대치 근심에 위치한다면 대구치가 근심 경사되었을 경우에는 메일 파트에서 위로 떠오르고 연결이 느슨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연결 기능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위치가 상실되기까지 한다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 교위치 거리가 길면 길수록 원심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은 크고 근심 크라운의 원심 마진도 빨리 느슨해지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심 쪽으로 어태치먼트를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세그먼트 브릿지 워크의 제작시 고려사항, 규격이 큰 것은 국치부, 작은 것은 전치부 쪽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 약한 경우에는 세그먼트 브릿지 워크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튜브락 어태치먼트입니다. 튜브락 어태치먼트의 그 사이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튜브락 어태치먼트의 구조, 튜브락 어태치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때는 지대치관의 삽입료와 평행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평행을 해야지만 제대로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몰하기 전에 세라믹 로드를 나평에 부착을 해주시고, 두 개 지대치 중간에 이용할 경우에는 피메일 플로어 파트를 개창해주고, 지대치와 가공치는 피메일의 플로어 파트를 부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주차 세그먼트 어태치먼트 분할 어태치먼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13주차 동영상 하나만 더 이제 제작을 하면 되는데, 12주차 동안, 그리고 특히 이번 2학기 때는 어태치먼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직접 제작된 어태치먼트를 보면서 실습 시간에 수업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3학년 때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프레지를 제작해서 발표를 해보니까 그동안 교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